한국어 수사체계 분석 자팍박사 종스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식을 뒤엎는 자팍박사 종스키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수사체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례 1. 들머리 2. 유입수사체계 3. 고유수사체계 4. 마무리 1. 들머리 수사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개념, 수낱말, 수표기라는 3단 구조 또는 삼각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수표기 문제는 다른 비디오로 미루기로 하고 수개념, 수낱말 문제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수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관념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장면 A, 장면 B, 장면 C입니다. 초기 인류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같은 동물인데 뭔가 다르군 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어서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장면 C, 장면 D, 장면 E입니다. 초기 인류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다른 동물들인데 뭔가 같군 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처럼 장면 A, B, C에서 인식되는 차이, 장면 C, D, E에서 인식되는 공통성이 수개념입니다. 이런 수개념이 형성되면 여기에 이름을 붙이려는 지적작용이 일어나겠죠. 여기에 이름을 붙이면 수낱말, 곧 수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수개념에 특정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각 언어 집단이 알아서 결정하게 되죠. 이런 특성을 자의적이라고 합니다. 언어 기호의 자의성이라고 언어학에서 표현하죠. 한국어 조상은 C, D, E에서 나타나는 공통성을 셋이라고 하였고 중국어 조상은 산, 일본어 조상은 미츠, 영어 조상은 three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언어에서 수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수사들은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수사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마다 서로 다른 체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한국어 수사체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두 가지 수사체계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어의 기원을 둔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한국어 속에 들어있던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10시 10분이야 라고 말할 때 10은 고유수사이고 10은 유입수사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쓰이는 주요 언어들의 수사체계에는 기본적으로 10진법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깔끔한 10진법 체계를 이루고 있는가는 각 체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수사체계가 얼마나 10진법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그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유입수사체계, 고유수사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잡은 것은 뒤에 설명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중국어의 기원을 둔 유입수사체계가 깔끔하게 10진법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입수사체계, 유입수사체계는 크게 10진법, 만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진법 단계는 다시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진법 단계에서 첫째 단계는 기본 단위에 이름을 붙이고
기본 단위의 10배가 될 때까지 수 개념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단계입니다. 유입수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개념은 사과를 이용하여 표현하겠습니다. 수 개념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 낱말, 수사, 가운데 유입수사는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첫째 단계에서 수 개념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는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진법 단계에서 둘째 단계는 단위의 10배를 넘어서면서 열을 묶음으로 만들고 두 묶음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묶음 더하기 낱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입수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묶음은 상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수 개념은 이렇게 제시됩니다. 그리하여 유입수사는 11, 12, 13, 14, 15, 16, 17, 18, 19로 표현됩니다. 유입수사들은 둘째 단계에서 묶음 더하기 낱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덧셈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은 10 더하기 3이라는 뜻이죠. 다만 더하기는 말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십진법 단계에서 셋째 단계는 두 묶음에서부터 열 묶음이 되기 직전까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묶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묶음을 나타내는 유입수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묶음은 10, 그 다음 두 배는 20, 30, 40, 50, 60, 70, 80, 90으로 표현됩니다. 유입수사들은 셋째 단계에서 몇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곱셈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이란 3 곱하기 10입니다. 이는 10이 셋 있다는 뜻이죠. 다만 곱하기는 말로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십진법 수사체계에서 넷째 단계는 어떤 묶음이 열이 되면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단계입니다. 첫 묶음 10이 10배 되는 상황에서 10이라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유입체계에서는 100이라는 새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00이 다시 10묶음이 있으면 1000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00이 다시 10묶음이 있으면 만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넷째 단계에서는 10묶음마다 새로운 낱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입체계는 십진법 방식으로 10, 100, 1000, 만이라는 4단계 묶음이 등장합니다. 이제 십진법 단계가 끝나고 만진법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는 어떤 묶음이 10배가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예전 낱말을 이용해서 표현하다가 만배 상황에서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입체계에서는 만이 10배이면 10만이라고 하고 다시 10배이면 100만이라고 하고 다시 10배이면 1000만이라고 하죠. 아직 새 낱말이 등장하지 않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0배를 만만이라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낱말이 필요합니다. 억이 등장하죠. 어떤 묶음이 10배가 되었는데 새로운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십진법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유입체계에서 십진법은 만까지입니다. 이후 만, 10만, 100만, 1000만에서 새로운 이름이 나타나지 않다가 만만이 아니라 억이 나타나므로 새로운 원리가 등장합니다. 곧
만이라는 묶음이 만배에서 세로 이름이 등장하므로 이를 만진법이라고 합니다. 유입체계는 만 이하에서 십진법, 만 이상에서 만진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유입수사체계의 구조를 십진만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입체계에서 쓰이는 만진법은 상당히 높은 크기까지 진행됩니다. 만이 만배가 되면 억입니다. 억이 만배가 되면 조입니다. 조가 만배가 되면 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들어볼 수 있는 만진법으로 만들어진 수사들은 이 정도이지만 인도 불경에서 기원하였다고 하고 중국에서 번역된 수사들은 놀랄 만큼 올라갔습니다. 그 크기에 논란은 있으나 수사만 들어보면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까지 올라갔습니다. 십진법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 것은 십진법을 계속 쓰면 10배마다 새 낱말이 나타나게 되므로 낱말이 너무 많아져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진법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고 만진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이 규칙을 분명히 인식하는 경우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일찍 이 규칙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많이 만들었는데 재미있는 이름들도 많이 들어있죠. 항하사는 겐지스강의 모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불가사의는 생각해낼 수 없다는 뜻이고 무량대수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수라는 뜻이죠. 서양에서는 이런 규칙을 일찍 터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중국어에서 들어온 유입수사 체계를 오랫동안 써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매우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깔끔한 십진법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차차 드러나겠지만 제가 검토한 여러 수사 체계 가운데 자생적으로 완벽한 십진법 체계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는 중국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는 몇몇 언어에서 유입 체계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태국어 등입니다. 이들 동아시아 언어가 완벽한 십진법을 구현한 수사 체계를 쓰게 된 것은 중국어 수사 체계를 수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입시기에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않았겠지요. 3. 고유수사체계. 이어서 고유수사체계가 얼마나 십진법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편의를 위해 이미 검토한 유입수사체계와 비교하는 방식을 같이 쓰겠습니다. 십진법 단계에서 첫째 단계는 기본 단위의 이름을 붙이고 그 10배가 될 때까지 수 개념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단계입니다. 수 개념, 유입수사들, 고유수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개념은 사과로서 표현됩니다. 유입수사 체계는 앞서 살폈습니다. 고유 수사 체계는 2단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첫째 단계 특징인 수 개념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는 특징이 유입 수사 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유 수사 체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모든 수사체계의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유입체계에서는 모든 낱말이 단음절어이며
고유 체계에서는 단음절어 및 이음절어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낱말을 단음절어로 만드는 것은 중국어의 중요한 특징이죠. 다만 한국어에서도 기본 낱말에는 단음절어가 많습니다. 우리 몸을 나타내는 낱말들 가운데 단음절어가 많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눈, 코, 귀, 입, 볼, 뺨, 손, 팔, 발, 목, 등, 배, 살, 뼈 등이죠. 말이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 긴 말을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십진법 단계에서 둘째 단계는 기본 단위의 10배를 넘어서면서 열을 묶음으로 만들고 두 묶음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묶음, 더하기, 낱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입수사들 그리고 고유수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개념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유입수사들은 앞에서 살폈습니다. 고유수사들은 11, 12, 13, 14, 15, 16, 17, 18, 19입니다. 유입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유체계에서도 둘째 단계에서 묶음, 더하기, 낱개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덧셈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이란 10 더하기 5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더하기는 말로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십진법 단계에서 셋째 단계는 두 묶음에서부터 열 묶음이 되기 직전까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묶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입수사들, 고유수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개념은 이렇게 상자로 표현됩니다. 유입수사들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입니다. 고유수사들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입니다. 유입체계에서는 셋째 단계에서 첫째 단계에서 나온 낱말들 1, 2, 3, 4, 5, 6, 7, 8, 9, 10을 재활용하여 몇십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비하여 고유체계에서는 새로운 낱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은 2와 10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20은 2과 10을 재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유입체계와 다른 특징이 고유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체계가 이 점에서 유리할까요? 유입체계가 유리합니다. 유입체계에서 첫 단계에서 1, 2, 3, 4, 5, 6, 7, 8, 9, 10을 익혔다고 합시다. 이어서 10이 이 묶음이 있으면 20이라는 것을 익히면 그 다음 묶음을 익히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30, 40, 50, 60, 70, 80, 90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첫째 단계에서 만든 낱말들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9묶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유체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익혔다고 합시다. 이어서 열이 둘 묶음이 있으면 20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더라도 다음 세 묶음, 네 묶음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따로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규칙성은 불리한 특성입니다. 고유체계가 이상적으로 발전하였더라면 위 표와 같이 둘열, 셋열,
넷열, 다섯열, 여섯열, 일곱열, 여덟열, 아홉열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특징은 고유 수사체계가 유입 수사체계에 밀리는 한 원인이라고 추정됩니다. 어린이들에게 할아버지는 몇 살이시니? 라고 물어보면 76살이세요 라고 하는 대답은 듣기 어렵고 76이에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쉽게 듣는 것은 이런 같은 표현이 70보다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서는 더 분명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떨까요? 십진법 단계에서 넷째 단계는 어떤 묶음이 10배가 되는 크기에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유입체계에서는 10, 100, 1000, 만으로 발전하였는데 고유체계에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고유체계는 열이 10묶음 되는 크기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열이 10묶음 되는 크기를 온이라 하고 온이 10묶음 되는 크기를 주문이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잊혀졌습니다. 대신 유입수사들 100, 1000, 만을 쓰고 있죠. 그래서 10이 10묶음 있어도 100이 되고 열이 10묶음 있어도 100이 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 고유수사체계는 십진법 넷째 단계에서 발전하다가 이미 십진법, 만진법 체계를 이룬 중국어 수사체계를 수입하면서 쇠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유체계가 십진법을 일정 단계에서 멈추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만에 해당하는 골, 억에 해당하는 잘, 조에 해당하는 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주장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코멘트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랑스러워하는 국보에는 빠질 근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진법을 넘어서서 만진법을 발전시키고 있던 상황에서 잘 정비된 십진법, 만진법 체계를 가진 중국어 수사체계에 밀린 셈이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요. 유입체계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미 토착화하였고 달리 다른 방법도 없으므로 소중히 여기고 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유입체계는 십진법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긴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그리고 중국어 수사체계 및 비슷한 유입체계를 가진 몇몇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수학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2015년 TIMS에서 8학년 수학시험 결과인데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 일본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겠지만 이들이 완벽한 십진법이 구현되는 수사체계를 쓰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인 것으로 상당수 수학자, 언어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왜 동아시아 학생들은 수학을 잘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 마무리. 어떤 인간 집단이든지 말을 만들어서 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말에든 여러 낱말들이 들어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수 개념을 표현하는 수사입니다. 수사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쓰이는 주요 언어들에 들어있는 수사체계에는 기본적으로 10진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각 수사체계가 10진법을 얼마나 깔끔하게 구현하고 있는가는 다릅니다. 언어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이 언어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한 결론입니다. 고립어인 중국어든 굴절어인 영어든 교착어인 한국어든 어떤 언어가 우월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라고 믿는 국수주의자들이 어느 나라에서든 꽤 있지만 말입니다. 제가 수십 가지 언어에 들어있는 수십 가지 수사체계를 검토하였는데 그 가운데 자생적으로 10진법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경우는 중국어뿐이었습니다. 중국어가 다른 언어들보다 우월한 언어는 아니지만 중국어 수사체계는 다른 언어들의 수사체계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0진법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어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에는 고유 수사체계가 있었으나 중국어 수사체계가 들어와서 같이 쓰이게 되었고 유입체계가 점차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고유 수사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쓰이지만 산수, 수학 같은 좀 복잡한 장면이 되면 유입체계가 기본으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 유입체계가 완전히 토착화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어 낱말들을 수입하는 과정에 그 일부로서 한국어에 들어온 유입수사체계는 중국어 수사체계처럼 완벽한 10진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중국어 수사체계 또는 중국어 기원 유입수사체계를 쓰는 동아시아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뛰어난 산수, 수학 실력을 자랑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고유체계는 10진법 셋째 단계에서 10진법을 잘 구현하지 못하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진법 넷째 단계 및 만진법 같은 다음 단계로는 발전하지 못했거나 발전하다가 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어에서 유입수사체계는 10진법에 이어서 만진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영어 등 여러 서양 언어들의 수사체계는 10진법에 이어서 천진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우리가 큰 수를 읽을 때 혼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됩니다. 다른 비디오, 비법 한국어로 큰 수 읽기 및 비법 영어로 큰 수 읽기에서 영어로 큰 수를 읽으려고 하면 현행대로 세 자리마다 점 찍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한국어로 큰 수를 읽으려면 네 자리마다 점 찍기로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은 이런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중국, 한국, 일본은 사정이 다 같습니다. 이들 동아시아인들이 자기 언어로 큰 수를 쉽게 읽기 위해서는 네 자리마다 점 찍기를 해야 합니다.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팍박사 종스키의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로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상식을 뒤엎는 여러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 2020년 6월 28일 자팍박사 종스키